수행평가 자료 한번 볼게요. 일단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첫 번째 기준이 화학 반응식을 참고해서 반응 전에 후에 부피와 몰수에 대해서 이제 올바르게 논술할 줄 아는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는 화학 반응식을 잘 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될 때 그때 반응물이 누가 있었냐면요, A는 X몰, B는 7X몰이 있었어. 그럼 여기 X, 7X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응 후를 봤더니 B가 Y몰, C가 Y몰이 남았어. 그럼 여기 Y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를 채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는 반응하는 양은 반응 후의 양에서 반응 전의 양을 빼주면 돼요. 그럼 얘는 0 빼기 x니까 마이너스 x. 하나만 잡으면 이제 개수비가 1대 b 대 2니까 얘가 x라면 얘는 bx가 없어질 거고 얘는 2x가 생기겠지. 그럼 y는 뭐가 되는 거냐면 7x 빼기 bx니까 7 빼기 bx가 될 거고, 여기 y는 2x가 되겠지. 근데 x로 따지면은 7-bx, 2x 달라 보이지만 결국에는 y 이게 똑같은 거라고. 따라서 7-b는 2가 될 거고요, b는 5가 될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두 번째, 꼭지를 열어서 반응을 완결시켰어. 여긴 지금 꼭지가 없지만 일단 반응을 완결시켜요. 반응을 완결시키면 시간이 충분히 지났을 때 강철 용기, 여긴 지금 강철 용기밖에 없거든요. 강철 용기. 그래서 강철 용기의 기체 입자수를 비교하라. 강철 용기는요, 일단 부피가 일정해. 이 그릇의 크기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일단 기체 입자수부터 볼게요. 기체 입자수는 반응 전에는 A가 X몰, B가 7X몰이니까 총 8X몰이 있었을 것이고, 반응 후에는 Y지만 Y가 2X이기 때문에 2X 더해서 4X가 남겠죠. 근데 부피는 똑같을 거라고, 1대1이라고. 그럼 이 공식을 이용해서 반응 전은 압력 곱하기 부피는 8x였고요, 여기는 압력 곱하기 부피는 4x다. 따라서 부피 압력 전의 압력과 반응 후의 압력을 비교하면 압력이 B는 2대1이 나오겠죠. 이렇게 채우시면 되고, 각 조건의 미지의 값은 얼마인지 계산 과정을 포함해서 논술하시오. 처음에 여기 문제는 B라는 미지수와 Y라는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B는 여기 있죠. 여기 어떻게 구하냐면은 B라는 물질이 원래는 7X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 2X가 남아야 하니까 그때 없어진 양이 BX죠. 따라서 B는 5이다. 이렇게. Y는 여기서 보시면 되죠. C라는 물질이 원래는 없었는데 Y만큼 남을 건데, 그때 개수비가 1대 B대 2이기 때문에 A가 X몰이라면 C는 2X몰이라고 결론 짓고 얘가 2X구나 라고 미지의 값을 찾아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문제 한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또 여기는 아까 용기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강철 용기야. 강철 용기. 부피가 일정하다고. 근데 여기는요 실린더입니다. 실린더. 실린더는요 압력이 일정해. 압력이 1대1로 똑같을 거다라는 거지. 똑같이 여기 일단 먼저 화학 반응식부터 보면 일단 반응 전에 A2와 B2가 있었는데 반응 후에는 X라는 물질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반응 후에는 A와 B, A2와 B2라는 물질은 다 사라져야 한다라는 거고. 그럼 결국에는 얘가 0.25몰 사라질 거고요. 얘는 1.5g이 다 사라질 거다. 그때 X라는 생성물이 8.5g이 생성되었기 때문에 8.5g이 생겨났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근데 질량비는 얘 두 개 더한 것이 생성물의 질량과 똑같아야 되거든요. 이 2.5몰의 질량은 7g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왜냐면 1.5g, 7g 더해야지 8.5g이 나올 거니까. 그럼 질량비를 알아냈죠? 질량비 3대 14대 17이 될 거야. A2, B2, X가요. 그 다음에 이제 X라는 물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X라는 물질 여기에 반응 전후에 원자수가 똑같아야 돼. 즉 A라는 원자와 B라는 원자가 반응 전에도 반응 후에도 있을 건데 지금 화학 반응식을 보면은 A가 지금 2A개 있다라는 거 보이죠? B는 2개 있죠? 걔를 X라는 애로 두 묶음 나눠줄 거야. 두 묶음으로. 그럼 X라는 애는 A를 X라는 물질은 한 묶음에 A가 A개 들어있고요. B는요. 한 개 들어있을 거야. 그게 두 묶음이 있어서 같아진 거지 개수가. 근데 X라는 애는요. 분자당 구성 원자가 4개래. 즉 A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B의 개수랑 더해서 4개가 돼야 돼. 따라서 A는 3개구나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개수비 나왔으니까 개수비로 나눠주시면 3대 1대 2로 나눠주시면 분자량 비가 된다라는 거고요. 2대 28대 17이 나옵니다. 그래서 A는 3이고요. 분자량 B는 28대 17이니까 틀렸지. 여기까지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기체 입자수 한번 봅시다. 기체 입자수 한번 볼게요. 기체 입자수. 얘는 지금 분자량 B가 2니까 2로 나눠주시면 돼요. 2로 나눠주면은 얘는 0.75몰 되겠지. 이 1.5g이라는 애는 0.75몰이 될 거야. 1.5g을 분자량 2로 나눠줬으니까. 근데 그 전에 이거는 비율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인지는 여기에서 일단 우리가 B2라는 물질이 0.25몰일 때 7g이라는 걸 알아냈잖아. 그럼 얘가 1몰이라면 얘는 28g이겠지. 그러니까 B의 분자량은 28이 되는 거야. 28이. 그러니까 다른 물질도 분자량이 A2는 2, X는 17이 될 거고요. 그럼 똑같이 2로 나눠주시면은
분자량 몰수는 0.75몰이 될 거고 B2는 0.25몰이 있다라고 했죠. 두 개 더하면 1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8.5g을 분자량인 17로 나눠주면은 얘는 0.5몰이죠. 근데 P와 V를 곱했을 때 N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1 압력 곱하기 부피는 몇인지 몰라. 반응 전에 부피를 곱했더니 1몰이 나와야 하고 압력 1 곱하기 반응 후에 부피를 곱했더니 0.5몰이 나와야 한다. 따라서 부피는 2대1이다. 2대1. 근데 반응 전에 1몰이 있었어요. 1몰의 부피는 24니까 이 전체 부피가 24리터라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1몰일 때 24리터니까 얘는 0.5몰이니까 부피는 12리터가 되겠지. 그래서 문제 나온 미지수 밀도를 지금 구해야 하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근데 부피가 12리터 반응 후에 부피니까 12리터 분의 질량은 8.5g 따라서 24분의 17 g per 리터가 되겠죠. 12분의 7이 17이 아니라 24분의 17이 되겠죠. 정답 1번 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A라는 값은요 원소의 개수를 맞춰주면 돼요. 반응 전에는 후에 나눠서 A라는 원소와 B라는 원소 이 A개 2개 그 다음에 여기도 이 A개 2개가 있어야 되는데 얘를 두 묶음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두 묶음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두 묶음으로 한다면 한 묶음에는 이만큼의 개수가 들어있을 거다. 이게 X다라는 거지. 근데 X의 분자당 구성 원자수는 4개니까 얘 2개 더해서 4가 돼야 된다. 따라서 A는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계산 과정 포함해서 논술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화학 반응은 없는데요. 일단 각 과정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간은 그냥 이 그림대로 기체를 넣었다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나 볼게요. 나부터 분석해보자. 나 과정. 강철 용기가 있고요. 실린더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부피가 이만큼이었어. 얘가 EV였다면 얘는 V였거든요. 그때 나 과정 이후에 실린더 속의 기체 부피가 EV로 증가했대. EV로 이렇게 증가했대. EV로 이렇게 증가했대. 그러면 이 나까지 나는 꼭지 A를 연 거죠. 여기를 연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기체와 여기 있는 기체가 섞여가면서 여기 있는 기체가 약간 좀 나왔나 보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했다라고 보여주시면 되죠. 그럼 이 나까지의 기체의 종류는 여기 XZ2와 여기 Y2Z가 있을 건데 꼭지를 열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나눠져 있는 구역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야. 여기를 통해서. 그리고 기압은 1기압을 받겠죠. 그러니까 부피 곱하기 압력은 몰수인데 기압은 1기압, 부피는 4V니까 몰수는 4N몰이 될 거고요. 4N몰이 될 거고요. 원래 여기는 1기압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압력을 몰라.
왜냐면 여기는 어느 공간과도 바깥과 닿아 있는 부분이 없다란 말이야. 여기는 이 피스톤을 통해서 이 압력의 차이에 의해서 얘가 왔다 갔다 조절이 될 건데 얘는 그런 부분이 없죠. 강철용이니까 부피는 항상 일정해야 된다고. 내가 이 일정한 부피에 기체를 조금 넣을 수도 있고 기체를 많이 넣을 수도 있는데 기체를 많이 넣는다면 그만큼 압력이 증가할 거고 기체를 조금 넣어준다면 그만큼 압력이 줄어들겠지. 근데 여기 부분은 압력이 일정해. 그러니까 그 압력이 일정한데 그 넣어준 몰수에 따라서 부피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고. 그러면 여기가 1기압이니까 부피 1기압, 부피는 압력이 1기압, 부피는 V니까 여기는 N몰이 있었을 거야. 처음에 Y2Z는요 N몰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꼭지 A를 열고 강철 용기 1번과 실린더에 있는 기체를 다 더했더니 3몰이 되었다. 그럼 여기는 3N몰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몰수는. 그러면 섞고 나서는 이제 EV 똑같은 부피니까 강철 용기에도 1도 실린더도 이 기체들을 똑같이 나눠 가질 거야. N 0.5N, 1.5N, 0.5N. 부피의 B는 몰수비니까요. 여기까지가 끝난 거. 그럼 다는 꼭지 B를 열 거고요. 그러면 여기는 그대로 EV, 얘는 EV였는데요. 여기 있는 V를 꼭지를 여니까 기체가 막 섞이면서 얘가 또 다시 증가해. 이렇게 늘어났어. 그래서 3V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기체의 종류는 세 가지 다 나오겠지. 처음에 강철 용기 1에 있던 XZ2, 실린더에 있던 Y2Z, 강철 용기 2번에 있던 YZ2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을 거고, 그때 몰수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럼 여기는 이제 여기도 열렸고 여기도 열렸으니까 이 세 가지의 용기가 하나의 통으로 될 거고, 그때 압력은 실린더와 마주하는 1기압이라는 거지. 그러면 P 곱하기 V는 N이니까 기압은 1기압, 부피는 6V, 따라서 6N몰이 있어야 한다. 근데 처음에 얘는 3N몰, 얘는 N몰이 있었으니까 얘는 2N몰이 있어야지 더해서 6N몰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각 그릇에 강철 용기 1, 실린더, 강철 용기 2에 들어있는 몰수를 보면 몰수는 부피 B랑 똑같죠. 그러니까 강철 용기 이 XZ2라는 3N짜리를 부피의 B 1대 2대 3, 2대 3대 1의 비율로 나눠 가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N몰, 얘는 1.5N몰, 0.5N몰 다 더해서 3N이 나올 수 있게. 얘는 6분의 1N몰, 6분의 2N몰, 6분의 3N몰, 6분의 1N몰 다 더해서 얘가 나올 수 있게. 하지만 몰수의 B는 1대 2대 3대 1을 유지할 수 있게. 2대 3대 1을 유지할 수 있게. 얘는요 3분의 2N몰, 3분의 3N몰, 3분의 1N몰 해서 다 더해서 얘가 되고 몰수의 B가 2대 3대 1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 다 나눠서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됐죠?
요까지 이제 해보시고 수능 특강 한번 문제 다시 풀어보세요.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 이제 용액의 농도 한번 볼게요. 용액의 농도도 이제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행평가 기준은 특정 몰 농도의 수용액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그림의 자료를 기준으로 논술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수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계를 생략했을 때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서술할 수가 있는가. 세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용매와 용질의 양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가 있는가. 이 세 가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일단 수용액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들은 뭐가 있냐면요, 부피 플라스크, 정확한 질량을 재야 되기 때문에 저울, 그 다음에 NaOH 용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물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커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리막대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PPT 있으면 좋겠네요. 부피를 재야 되니까. 근데 딱히 필요는 없어요. 얘는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울게요. 이렇게. 그럼 각 단계별로 한번 서술 한번 해볼게요. 방법대로. 첫 번째, 가. 얘는 지금 4%를 만들어야 되고요. 100ml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 퍼센트라는 거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이죠. 근데 용액의 질량은 뭔지 몰라. 근데 곱하기 100 했을 때 4%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 밀도가 나와 있죠. 밀도 1mm에 105, 1.5g이라면 100ml라면 얘는 105g이 된다는 거지. 105g. 용질의 질량 몇인지 몰라요. 곱하기 100 하면 4%가 나와야 된다. 따라서 계산을 하면은 x는 용질의 질량은 4.2가 나와요. 4.2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 처음에 내가 넣어줄 용질 NaOH 4.2g을 4.2g 넣어줘야 되니까 정확히 측정하여 증류수가 들어있는, 물이 들어있는 비커에 녹인다. 녹여요. 증류수 조금 들어가 있어야 돼. 여기는 105g이 다 들어가 있으면 안 돼. 100.8g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조금. 약간의 이 증류수라는 애는 약간의 조금의 양으로 녹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가에서 만든 용액을 이제 100ml짜리로 만들 거니까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요. 넣은 다음에 이제 막 벽면에 묻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가루들이. 그걸 씻어줘야 돼요. 얘네들을 안 씻어내면은 그 가루들, 내가 넣어준 정확하게 측정했던 4.2g보다 더 적게 들어가 있겠지. 그래서 다 씻어냅니다. 넣은 후 증류수로요, 비커에 넣어. 비커의 벽면에 묻은 용액을 씻어줍니다. 그 다음에 나까지 한 용액이에요. 증류수를 조금 넣어요.
흔들거나 뒤집어서 잘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라. 이제 여기 조금씩 넣어주는데 이제 언제까지 넣어줄 거냐면 내가 원하는 100ml가 될 때까지 넣어줘요. 그래서 증류수를 더 넣어서 여기 부피 플라스크는 표시선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딱 100ml다. 100ml다. 그 표시선까지. 우리 컵라면 먹을 때 물 분 그 표시선 있죠? 그 표시선까지 물을 채웁니다. 잘 섞이도록 충분히 흔들어줘요. 만약에 또 이제 실온으로 식혀요. 원래 뜨거운 거를 어떤 가루를 녹일 땐 뜨거운 물을 잘 녹으니까 약간 좀 온도가 높은 용액으로 써서 잘 녹였다가 막 잘 섞어주는 거 식히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실온으로 식혔다는 것은 온도가 낮아졌다라는 거고요. 온도 낮아짐, 그러니까 부피도 감소했을 거라고. 내가 원하는 건 100ml니까 부피가 작아졌다면 다시 표시선까지 증류수를 첨가해줘요. 그래서 100ml를 딱 맞춰준다. 이렇게 해야지 용액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용액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를 생략을 했어. 그럼 어떤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을까? 일단 가에서 정확히 측정하는 것을 하지 않았어. 용질의 질량이든 몰수든 양을 정확히 측정하지 않는다면, 측정한 단계를 없앤다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농도가 안 나오겠죠. 농도가 안 된다. 두 번째, 나 과정에서는 벽면에 묻은 가루들을 씻어준다. 얘를 안 했어. 얘를 안 했어.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측정을 했더라도 벽면에 있는 양은 이 용액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만 묻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 포함된 게 아니잖아. 그럼 여기는 내가 측정했던 것보다 더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농도가 낮아지겠죠. 얘를 안 했다면. 세 번째, 라 갈게요. 다른 딱히 없어요. 라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죠. 식힌 후에 표선까지 증류수를 가한다. 실온으로 식힌 후 다시 표선까지 증류수를 채워주는 작업을 안 했다면 내가 용질은 정확하게 넣었는데 용질은 그대로 하지만 용액의 부피가 감소했기 때문에 농도는 높아질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각 과정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용매와 용질의 양 한번 볼게요. 일단 용질의 양은 4.2g이다 구했죠 우리가. 용액의 질량은 105g이래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밀도
곱하기 부피 하면, 그럼 용매의 질량은요, 용액 질량 빼기 용질 질량이야. 그럼 105에서 4.2 빼시면 되죠. 그럼 100.8g 될 거고,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40분의 4.2 해서 0.105몰이 될 겁니다. (0.105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도 똑같은 문제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고, 뒤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해서 6문제, 이거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다른 문제도 한번 다 풀어보세요. 근데 풀 때 이 수행평가 기준, 채점 기준에 맞춰서 내가 잘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